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원서 마감일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드림스쿨을 정한 학생들에게는 조기 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 디시전 제도가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 대학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정시 지원보다 훨씬 적은 수의 지원자들과 겨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리 디시전 지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얼리 디시전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얼리 디시전은 일찍 내리는 결정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꼭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일찌감치 정했다는 뜻입니다. 얼리 디시전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장 구속력이 있고 또 시간에 영향을 받는 입시 전형입니다. 얼리 디시전 지원자는 이 전형을 통해서 단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을 합니다. 이 대학에 합격을 할 경우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리 디시전 마감일은 보통 11월 초로 레귤러 디시전의 마감일보다 약 2달 정도 빠릅니다. 내가 나의 1순위 대학이 어디인지 확신이 있다면 얼리 디시전의 장점은 큽니다. 무엇보다 얼리 디시전으로 12월 중에 합격 허가를 받아 놓으면 대학 입시 과정을 일찍 끝내서 12학년 2학기를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레귤러 디시전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다음해 3, 4월까지 대입 결과를 기다리느라 마음 졸이는 동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리 디시전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감일이 정시보다 빨리 지원서를 완벽하게 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레귤러 디시전의 마감일은 보통 1월 초입니다. 대입 원서를 다듬고 고치고 점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제출할 만한 여유가 그래도 있는 셈입니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대학에 보냅니다. 이에 비해서 얼리 디시전의 마감일은 레귤러 디시전보다 약 2개월 앞섭니다. 원서 작성 시간을 벌기 위해서 11학년 1학기를 끝내자마자 여름방학부터 원서와 에세이 준비에 매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원서에 도움을 줄 교사들을 찾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또 지원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안 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커먼 앱은 보통 8월 1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원서 준비 시간이 적으면 12학년 1학기부터 스트레스가 클 뿐더러 시간에 쫓기고 압도되는 느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업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얼리 디시전의 합격률이 레귤러보다 높다고 해서 쉽게 대학에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탑티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얼리 디시전 지원자도 당연히 성적과 표준 점수 그리고 과외활동, 에세이 등에서 인상적인 프로파일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상 아이비리그나 동급의 명문 사립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나의 학업지수, 즉 아카데믹 인덱스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카데믹 인덱스라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고안해낸 도구로서 학생의 학업적 성취도를 숫자로 변환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GPA와 학년 석차, 또 표준 점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이 됩니다. 아카데믹 인덱스의 목표는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이 대학의 합격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탈락자를 걸러내서 선발 과정을 더 빠르게 진척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아카데믹 인덱스가 대학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얼리 디시전이 레귤러보다 적은 지원자 풀에서 경쟁한다고 해도 얼리 디시전의 지원자들은 아카데믹 인덱스가 매우 강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지원자들과 겨루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적과 선택한 수업의 난이도 그리고 표준 시험 점수 등이 합격자 평균치에 든다면 얼리 디시전에 도전해 봄직합니다. 만약 미달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얼리 디시전은 재정 보조 내용을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레귤러의 장점은 내가 합격 허가를 받은
대학들의 면면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 패키지까지 비교를 해서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정할 때 재정보조 여부가 중요한 학생이라면 얼리 디시전 지원은 위험이 따릅니다. 재정보조 액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한 대학에는 진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리 디시전으로 특정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면 원서 제출에 앞서서 부모가 나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상 가정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재정 보조는 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MPC, 즉 총 비용 계산기를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지원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가정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물론 얼리 디시전 결과가 나온 뒤에 학생과 부모가 도저히 해당 대학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 대부분의 대학은 다시 협상을 하거나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얼리 디시전은 지원하기 전에 이미 구속력이 따르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액수가 염려가 된다면 얼리 디시전 지원의 여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그 대학에 가고 싶은지 100%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얼리 디시전 지원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은 아마도 얼리 디시전 합격 허가를 받은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다른 대학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을 하면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면 얼리 디시전은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